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및 쟁점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오늘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순, 송영준 포럼 공동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포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몇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법무법인 사람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산재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고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 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이 있었고,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 제안 당시 입법 목적 역시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 등이 경제적, 조직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기업의 구조적 차원은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와 제9조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해당 제정안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서의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4가지 질병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주체와 범행주체가 사업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접 위반 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 감독자는 각 벌칙 규정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 사업주인 법인은 양벌 규정으로 벌금으로 처벌을 받고, 대표이사나 최고 경영자는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해서 사업주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인 경영 책임자 등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표이사도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벌의 대상인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의 개념에 관해서 동법 제2조 제9호에서는 경영 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계획 수립 의무 규정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그리고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소장과 같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경영 책임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규정에서 사업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규정에서 사업장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이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사업장의 책임자는 경영 책임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는 자, 그리고 경영 책임자 등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수범자 및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면책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있다고 하여도 대표이사가 무조건 면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는 선택적인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주체인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4조와 제9조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도급 등 관계에서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수급인 자신이 장소나 시설, 장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임대 계약하였으나 도급인이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소, 시설, 장비 등을 무상 임대했지만 도급인이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관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지배관리 개념을 참고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 환경 및 유해 위험 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별 형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역시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와 제10조의 처벌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규정과 마찬가지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는 유해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서의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에 대해서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미필적인 고의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로 처벌되는 사례들 대부분이 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의 부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고의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성 질병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와 동조 관련 별표 1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을 납, 수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과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총 24가지 직업성 질병으로 구체화를 했고, 이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제정안에 의하면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데, 최근 택배물류회사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사고의 수가 증가했고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업성 질병에는 포함되지 않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재해자가 일정 기간 요양을 하던 중 사망을 한 경우 또는 사고로 상병을 입고 일정 기간 요양을 하던 중 사망을 한 경우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망자의 발생과 관련해서 치료 중 사망을 제외하는 등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 이를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심혈관계로 질환으로 치료 중 사망, 사고로 인한 치료 중 사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만 인정이 된다면 법률의 문헌 해석상 이는 중대산업재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노동계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듯이 재해자가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와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중증 상태에 이르러 오랜 기간 요양 중인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해당 질환의 예방을 위한 의무 부여의 필요성과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 필요성이 동일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에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법 적용에 어려움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사망사고나 중독사고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해당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단계에서 사업주가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산업재해조차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해당 질병들의 개인적인 위험인자인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배제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은 오랜 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들로 이러한 상병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돼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역시
경영 책임자 등의 보건조치 의무 확보를 통한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질병에는 해당되긴 하지만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및 교대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작업 환경 등의 개선 대책 마련,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 개선 등의 조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들은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느 정도의 개선 조치나 대비책을 마련해야 그 의무 이행이 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해서 사실상 실효성 및 강제력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설정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선 조치 마련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도록 형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및 쟁점에 관한 발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산재, 형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출신의 산업안전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비해서 재해예방 법령 준수 컨설팅, 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감독 대응, 그리고 민형사 소송 대응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문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공단 및 교육청들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문위원님들 주변에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법령 자문이나 혹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법무법인 사람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